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이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장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허준의 동의보감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허준 선생님은 그 생물연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이 1590년에 그 임진왜란 기간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610년에 완성됩니다. 광해군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613년에 이것이 1차로 간행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또 3년이 또 걸린 거죠. 이 동의보감을 추가하는데 그래서 이건 그 동의보감 학파의 창시자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여러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의서가 많이 참조가 됐고 또 이것이 백과사전적인 이제 편집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서와 구별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한중일 삼국의 학파적 논쟁을 정리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동의보감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일본 등 세계 의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 외국인 중에서 그 우리나라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동의보감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앞에 보시면 또 신형장부도라는 거, 오늘의 주제가 신형장부도인데 신형장부도 말고도 이 동의보감에는 17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그 요즘에 시대가 그 비주얼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그림을 다 갖다 놓으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죠.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설명만 조금 읽어보면 아, 그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준 선생님은 우리나라 의서 중에서 아마 의방유지 다음으로 그림을 제일 많이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이제 17개나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17개, 뭐 무장육부도도 있고, 뭐 신형장부도 있고, 그다음에 영당 부위도 얼굴에 대한 그림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맥에 대한 그림도 있죠. 아래쪽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동의보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신형장부도가 이제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이 해부도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인체의 몸을 잘 다스려서 다시 말해서 양생을 해가지고 건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양생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글씨가 신형장부도가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안 되고 신형장부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몇 가지 다른 이런 유사한 그림들하고 중국에서 나온 유사한 그림하고 비교되는 것은 이 척추가 있는데 옥친관, 녹노관, 미려관. 옥친관이 목 뒤에 있는 그 척추 관절 그 부위고 녹노관은 그 허리의 중심에 있는 그 허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려관이 꼬리뼈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삼관이라는 개념으로 세 개의 관문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전기가 승강하고 왕래하는 도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그러니까 전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척추뼈가 똑바로 서서 제대로 잘 소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뭐 자생한방병원에서 이 척추 추나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한의사들이 지금 추나 요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바로 동의보감에 있는 이 삼관, 옥친관, 녹노관, 미려관, 삼관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입을 갖다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침을 갖다가 이제 입안에 고여해 가지고 삼키는 이제 그런 방법도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배꼽이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죠. 이 세 보면 6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배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 또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동의보감은 배꼽 근처 아래에다가 뜸을 떠주는 단전이라고 하잖아요. 단전 우리가 제하단데 배꼽 아래 그런 요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놨습니다. 뜸을 떠주는 방법과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 등등. 왜 그러냐면 단전이라는 것이 인체 생명력을 길러주는 생명력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것도 다른 의서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장육부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제 오장육부가 또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여기저기.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신형장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보면 오장육부가 마치 구획을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뭐냐면 이것은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제 해부적인 요소하고 연결시켜서 써놓은 것이,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그냥 독립적인 각각의 장부가 아니라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도시하기 위해서 구획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입안에다 구슬 집어넣으면, 구슬이 어릴 때 보면 그런 장난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뚜루 해가지고 맨 밑에 가서 딱 나오면, 이제 몇 번 딱 나오면 그걸 보고선 뭐 경품권 하나 주는, 이제 경품 하나 주는 그런 그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입안에다 그런 그 구슬 같은 거 집어넣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또 하나가 동의보감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눈을 갖다 중요하게 여겨요. 눈에 대한 그림이 두 군데나 있어요, 동의보감에. 근데 이 신형장부도에 보면 눈이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척추뼈에 있는 이제 삼관과, 그러니까 눈에 전기가 승강하는 어떤 오르고 내리는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장육부의 전기가 눈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이 개심치레하고 뻘겋게 달아오르고 이런 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장육부의 전기는 바로 눈으로 나타난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그렇게 그려놓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을 벌리고, 입하고 코가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벌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은 이 횡격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과 배꼽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 그림에 있는 그 주인공은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단전호흡을 통해서 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런 건강한 상태의 그것이 하나의 건강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제 메시지로 동의보감에서 맨 앞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